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이트 자서전 36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의 일시적인 부도 사건, 부도 수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필라이트는 과연 이 대위기를 어떻게 넘겼을지 과정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는데요. 새로 지은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수표가 이제 현금화가 되지 않게 됐으니까 이 문제부터 먼저 처리를 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존슨이 또 굉장히 잘 처리를 한 건데요. 나이키가 이때 당시에 이제 하도급 업체가 있었습니다. 놀랍죠? 벌써 하도급 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키 신발의 상자만을 만들던 회사가 있었어요. 그 사장이 이제 나이키가 망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그 상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나이키 망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일단은 당장 그 공장 노동자들에게 돈을 줄 수 있게끔 $5,000를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키의 하도급 업체에 있는 그 신발 상자를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 대출을 받아서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일단 돈을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럼 일단 노동자들은 한 달간의 임금을 받았으니까 좀 잠깐 진정이 되었겠죠. 자,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이 부도수표를 이제 소식을 들을 때가 이제 필라이트가 이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제 그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내에게 또 그걸 다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아직까지는 필라이트가 그동안 은행이 자신이 제공해야 될 현금을 하루 이틀 정도 늦게 좀 제공을 했더라도 이해해주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책에서도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의 기업 환경이 되게 좀 전반적으로 회사들이 다 표류하고 있는 상태였대요. 왜냐하면 일본과 독일 회사들에게 점점 경쟁력을 밀리고 있어서, 잃고 있어서 미국은 이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고 경제 시스템까지 급격히 바뀌었기 때문에 근본위 체제가 아닌 것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오차, 경제 활동의 오차 같은 게 발생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좀 용인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필라이트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을 했고 나름 절망적으로 얘기했지만 내심 이제 아직은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버리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에 더 이제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긴 합니다. 근데 아내한테 또 이제 회사가 정리될 것 같다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내는 면역이 됐는지 아예 툭 하면 남편이 맨날 회사 사업이 안 될 것 같다, 문 닫을 것 같다, 맨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내는 이제 면역이 됐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은행에 돈줄 맡겼으면 거기 그 일본 종합상사 니시오 이와이 거기에 추가로 좀 돈을 더 빌려봐. 그러면서 그리고 거기 그 담당자 스메락이라는 직원 당신 좋아하잖아. 그 직원이 당신 좋아하니까 거기다 이제 돈을 부탁해서 일단 당장 급한 불 끄면 또 굴러갈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의외로 아내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별로 그렇게 동요하지 않더랍니다. 자, 그 다음날 이제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자, 이 필라이트가 직접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은행에 찾아가서 아니 도대체 왜 부도수표 처리를 한 거냐, 그동안 그래도 조금 오차 나는 것에 대해서 기다려주진 않냐, 왜 이렇게 한 거냐라고 했더니 충격적인 말을 이 은행 직원이 합니다. 사실은 너무 이제 오차도 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것 같지가 않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심지어는 이 은행의 상위 그 임원들까지도 이게 좀 정상적인 운영으로 가는 게 같지가 않아서 굉장히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나도 이걸 계속 대출해야 될지 확신이 안 서가지고 심지어는 FBI에게 수사 요청까지 의뢰를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 아닙니까? 은행만 개입된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도수표 사건에 대해서 FBI도 알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FBI도 이 사업 굴러가는 걸 실제로 확인해 보더니 일단 자금을 동결시켜라, 이렇게 지시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필라이트는 너무 충격에 빠져서 FBI까지 개입됐으면 이제 강은 건넜구나, 돌아올 수 없게 되었구나, 이제 이 은행가는 완전 끝났구나, 이 충격에 빠지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필라이트가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자금이 동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크게 지금
자금 거래처는 두 군데예요. 이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랑 그 다음에 니시오 EI라는 일본 종합 상사. 근데 필라이트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제 금융권은 일본 종합 상사였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이제 큰 금액을 다루고 있었고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규모가 큰 곳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니시오 EI와 많이 거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필라이트가 여기서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그 니시오 EI 회사에 또 찾아갑니다. 오후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에게 빌린 100만 달러를 다 제대로 갚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니시오 EI의 이 필라이트를 상대하는 스메락이라는 직원과 그 스메락의 직장 상사 이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토 분이나 아니요 이름이 참고로 이토만 같은 겁니다. 이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출 금액이 커지니까 위에 있는 상관까지 개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니시오 EI 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갑자기 거래하던 사장이 찾아오더니 빚을 못 갚겠습니다. 뭐 이러면 얼마나 그 금융권 회사에도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제 물었더니 이제 필라이트가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저희 회사랑 거래를 하다가 이제 그 현금 거래를 이제 갑자기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수표도 다 이제 그 백지 수표, 이제 그 무효 수표가 돼버렸고, 이제 저희 회사에는 막 채무자들, 또 이 은행 거래 외에 몇몇 또 채무자들이 더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쳐들어올 판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하면서 필라이트가 과감하게 제안을 합니다. 오히려 니시오 EI에서 100만 불을 더 빌려줄 수는 없습니까? 저희 회사의 성장 속도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초창기 8,000달러에서 지금 10년 만에 8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추가로 더 100만 달러를 빌려주십시오. 이 필라이트가 과감하게 이제는 뭐 물불 가릴 것도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거꾸로 더 돈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돈줄이 막힌 상황에서 이 말을 들은 이제 그 일본의 그 니시오 EI의 직원 2명, 그 이토와 그리고 스메락이 사람들이 갑자기 담배를 꺼내서 담배를 한창 피면서 한숨을 크게 내쉬더랍니다. 후 하면서 이제 충격을 받아서. 그러더니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당신 회사에 찾아가서 이제 그 당신 회사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다 파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 문서랑 기타 이런 것들 다 싹 다 준비하십시오. 그걸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필라이트는 금요일 업무까지 이렇게 다 마치고 나서 또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또 이제 미주알, 고주알 뭐 이렇게 되고 FBI까지 개입하게 돼서 큰일 났어 라고 이제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근데도 의외로 아내는 아니 그 스메락이라는 직원이 당신 좋아한다니까 분명 돈 더 빌려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러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아내가 먼저 그냥 편하게 자버리더래요. 아내는 그냥. 그래가지고 필라이트 입장에서 황당했고, 이런 와중에 혼자 깨어있는 상태로 잠도 못 자는 상태로 새벽까지 있던 필라이트는 남몰래 방에서 막 울었답니다. FBI까지 개입된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기도 한 거죠. 연방수사 뭐 그것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공포감이 당연히 들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검찰 수사 받는다 뭐 이런 거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울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또 그 이후에 파산되고 나면 집안이나 이제 애들까지 다 어떻게 다 키워야 되나 하면서 막 이제 울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 오후에 이제 그 나이키의 모든 직원들을 이제 그 중역 직원들을 이제 다 소환을 합니다. 소환을 해서 이제 뭐 회계천재였던 그 헤이지도 있고 뭐 이제 휠체어를 타면서 일했던 우델도 있고 존슨도 부르고 다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지금 일본 종합 상사에서 추가로 돈을 빌릴 때까지 우리는 버텨야 된다. 근데 채권자들이 몰려올 건데 어떡할 거냐라고 했더니 이때 중역 회사 직원들이 이제 아주 또 지혜로운 의견을 냅니다. 채권자들이 집단으로 몰려서 우리 회사 본사에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하게 될 거다. 막 기물 파손도 일어나고 정신없어질 거니까 회사 이미지도 실추되고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채무자들이 한 명씩 들어올 때 따로 한 명씩 붙어서 각 방으로 다 방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일단 설득을 하고 잠시 기다려라. 그 수표, 당신들이 받은 수표가 무효화된 것에 대해서 곧 정상화되니까
괜찮게 이제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우리가 설득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의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뱅크 오브 그 캘리포니아 은행 문제에 대해서는 FBI가 개입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이제 그 니시오 이와이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의 결론이 딱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월요일. 자, 이때 정말 아침에 그냥 바로 그 니시오 이와이에서 그 스메라기와 이제 그 직장 상사 이토 두 사람이 검은 양복을 입고 왔더랍니다. 아주 정장을 딱 빼입고 와서 나이키 본사 이제 필라이트 사무실에 와서 수북히 쌓여있는 회계 장부 문서를 막 뒤져서 보기 시작하더랍니다. 이 나이키가 어떻게 성장했고 뭐가 문제고 막 이제 회계 문서를 막 하다가, 드디어 여기서 이제 그 스메라기라는 직원이 이제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하면서 이제 갑자기 회계 장부를 보다가, 당신들 미국 동부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지었어? 라고 이제 갑자기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이트가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원래는 이제 이랬거든요. 그 일본 종합상사랑 거래하기로 했을 때 돈을 많이 빌리는 대신에 사업에 큰 변동이 있을 때 반드시 알려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긴 거예요, 지금 필라이트가. 그러니까 필라이트가 이제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지금 금융 환경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생겼는데 그 불안 요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떨려서 솔직하게 얘기를 못했습니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두려워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의외로 이제 이해를 좀 해주면서 그 이토, 직장 상사 이토의 의견이 이제 중요한데, 이 사람이 되게 고위직이라서 이토가 다시 한번 담배를 탁 물더니, 대략 그럴 것 같았어 하면서 이러더니 퉁 치면서, 어쨌든 더 회계 장부를 보자고 하면서 또 이제 막 봅니다. 보고 있는 와중에 밖에서 이 월요일 날에 이제 수표 처리가 안 되니까 채무자들이 한 명씩 오기 시작했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나이키 중역 임원들이 이 사람들 다 한 명씩 데리고 가서 집단으로 모여서 항의하지 않게끔 또 이제 잘 설득을 해서 당연히 잘 처리를 합니다. 일본 이 종합 상사는 심지어 다음날 화요일까지 이 서류를 밤새도록 확인을 하면서 나이키의 장래성에서 확인에 거듭을 했고, 결국에는 이 직장 그 니시오 이와이 이 상 종합 상사의 중역이라 할 수 있는 이토가 딱 얘기합니다. 결정은 났습니다. 필라이트 씨, 저와 함께 이제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로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필라이트가 벌렁벌렁 이제 떨리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결정을 했길래 은행에 가서 무슨 선언을 하려고 이러는 걸까? 나를 FBI로 넘겨버리는 걸까? 하면서 떨면서 이제 함께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토, 이제 그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에 이제 그 도착한 그 이토가 이제 그 니시오 이와이 이 중역인 이토가 굉장히 멋있게 이제 일을 처리합니다. 그 FBI를 불렀다는 그 직원과 이제 직접 이제 이토가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우리가 회계 장부를 정말 이틀 동안 내내 다 봤는데, 이 나이키라는 회사는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고, 당신들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당신들 그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중역들이 판단 미스를 한 거야. 이 회사는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어라고 하더니, 당신들에게 빚진 모든 빚을 일단 우리가 다 갚아주도록 할게. 그럼 이제 수표 제대로 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처리 가능한 거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필라이트는 이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토란 사람이 필라이트를 쳐다보면서 이럽니다.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하면서, 그게 이제 공장 그 세운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똑바로 제대로 앞으로도 계속 보고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겁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도 알 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리고 이때 이제 스메라기도 사실은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스메라기가 그 나이키 회사가 커가는 게 너무 좋아서 이 일본 종합상사에서 더 돈을 빨리빨리 더 많이 빨리빨리 처리해서 순환하도록, 자금 순환이 되도록 독촉을 더해라 했던 것을 막아가면서까지 이 일본 종합상사의 이 스메락이라는 직원이 나이키를 봐주면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필라이트가 좀 더 자금 운용이 원활하게끔 이 일본 종합상사에서도 며칠씩 좀 금액 채우는 걸 차이가 나도 봐주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종합상사 내부에서도 업무 처리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에서도 나이키랑 거래할 때 며칠씩 그 현금을 채우는 게 좀 오차가 나고, 이 종합상사에서도 이 스메락이라는 직원이 고의로 며칠 차이가 나는 걸 봐주면서까지 나이키에게 함부로 돈을 독촉하지 않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 종합을 해서 양쪽을 맞춰보니까. 그리고 스메라기는 이때 하는 말이 나이키 회사가 커가는 게 보기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회사들이 너무 열정적이고 직원들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마침내 대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이후에는 자금 흐름에 오차가 생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하려고 제가 임의로 이렇게까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메라이가 뒤늦게 그 얘기를 하고 이토가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면서 이제 사업이 그런 거지 라고 하더니 일단 당장 급한 불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일단 니시오 EY에서 다 처리해 주기로 하는, 이번에 이 일본 종합상사가 나이키를 한번 살려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나이키는 며칠 동안 부도 상태가 되었다가 회복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의 돈을 이 니시오 EY가 다 갚아줬기 때문에 이제 FBI는 이제 개입할 필요가 없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서 필라이트는 무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